어느 쌀쌀한 가을밤, 나는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시골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었다.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작은 마을 근처였고 우리는 근처에 있는 오래된 폐가를 탐험해보기로 했다. 동아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곳이 귀신이 출몰한다는 괴담이 돌고 있었으나 나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호기심에 폐가로 향했다. 달빛 아래 폐가는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고 무너져가는 벽돌과 잡초로 뒤덮인 정원이 우리를 맞이했다. 친구들과 함께 폐가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기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나 둘 손전등을 켜고 방을 하나씩 둘러보기 시작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먼지가 낀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비쳐들어왔다. 방을 둘러보던 중 맞은편 벽에 걸린 거울이 눈에 들어왔다. 그 거울은 어딘가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갑자기 거울 속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아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들이 장난친 건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모두 내 옆에 서 있었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달래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 때 뒤에서 친구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니 방 한 구석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다가간 친구는 한참을 창문을 살피더니 문틈 사이로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을 꺼내들었다. 사진 속에는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담겨 있었고 그 중 한 명의 얼굴은 몹시 흐릿했다.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자꾸만 나와 눈이 마주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뒷걸음질 쳤다. 그때 귓가에 낯선 소리가 들렸다. 돌아가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고 그 목소리에는 슬픔과 애원이 섞여 있는 듯했다. 겁에 질린 우리는 그 즉시 밖으로 뛰쳐나왔다. 폐가를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봤을 때 방금까지 우리가 있던 창문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실루엣이 잠시 보였다. 달빛마저 흉흉하게 느껴지던 그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캠프장으로 돌아와서야 우리는 그 일을 서로에게 확인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가 같은 장면을 보았고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폐가 근처에는 다시 가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나는 밤마다 가끔씩 꿈에서 그 폐가를 헤맸고 소름 끼치는 거울 속 나의 모습을 마주해야 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는 편이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썰들을 읽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기묘한 경험담이라는 제목의 글이 내 눈길을 끌었다. 호기심에 그 글을 클릭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했다. 글쓴이는 대학 시절 친구 여럿과 함께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다. 그중 한 친구는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방을 비우게 되었다. 다들 아쉽기는 했지만 친구의 집안 사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보내주기로 했다. 그리하여 친구가 떠난 후 방은 비게 되었고 대신 새로운 누군가를 들이기로 했다. 몇 주 후 대학 기숙사 생활에 지쳐 방 한 칸을 찾고 있던 준영이라는 친구가 들어오게 되었다. 준영은 조용하고 딱히 눈에 띄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다들 그를 반겨주었다. 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다. 평소 잘 보이던 물건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중에 엉뚱한 장소에서 발견되곤 했다. 사람들은 그냥 깜박했겠거니 서로 장난친 것이겠거니 웃고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방 가운데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소리가 들리거나 전원이 꺼져 있던 TV가 갑자기 켜지기도 했다. 밤이 되면 누군가 창밖에서 자신들을 빤히 쳐다보는 듯한 서늘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글쓴이는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그러다 깨어보니 창밖에서 무언가가 보였다. 달빛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곳에는 뭔가가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얼굴이었다. 창문 바로 뒤에서 그를 내려다보는 얼굴이었는데 그 눈은 마치 검은 구멍처럼 깊고 무표정했다. 놀란 글쓴이는 바로 친구들을 깨웠고 밖을 확인했지만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들은 그저 잘못 본 것이라며 글쓴이를 달래주었지만 그 뒤로는 창문을 마주하고 잠을 잘 수 없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날은 준영이 밤늦게 학과 행사가 있어 돌아오지 않은 날이었다. 글쓴이와 나머지 친구들은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다. 불현듯 끔찍한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그것은 벽을 긁는 소리와도 같았지만 그와 함께 들려오는 희멀건 웃음소리에 다들 몸서리치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놀란 친구들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갔고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마지막으로 소리가 사라진 곳은 준영의 방 앞이었다. 두려움 속에서 조심스레 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방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벽에는 무언가 이상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긁어 쓴 것처럼 돌아오지 마라는 문장이었다. 겁에 질린 친구들은 잠시 방에서 물러났고 그날 밤 당장 집을 나섰다. 다들 그 경험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기로 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 글쓴이는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남기게 되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밤의 공포는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았다고 했다.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야 나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인터넷에는 이처럼 무시무시한 썰들이 많지만 그 중에는 가끔 상상을 뛰어넘는 공포를 느끼게 만들곤 한다. 이 이야기가 그 중 하나였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한 경험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평소에 호기심 많고 모험심이 강한 편이라 쉽게 갈 수 없는 장소에 가보기로 했다. 그러다 우리 중 한 명이 인터넷에서 본 폐가 이야기를 꺼냈다. 그 폐가는 도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깊은 숲속에 있었고 주위에 소문도 많아서 일종의 도시 전설 같은 곳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곳은 오래전 한 가족이 살던 집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가족 모두 실종되었고 그 이후로 폐허가 되었으며 밤이 되면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그냥 꾸며낸 것이라 여기고 모험 정신으로 가보기로 했다. 준비를 마친 우리는 작전 회의를 꼼꼼히 했다. 필요한 장비들을 체크하고 핸드폰에 비상시 연락할 사람들의 번호를 입력해두었다. 오후 늦게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계획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정말로 으스스했다. 낡은 집은 나무와 덩굴에 휩싸여 있었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슬며시 밀려왔지만 겁쟁이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우리는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 그런데 몇몇 방을 둘러보다 보니 이상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친구 하나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여기 방금 누가 지나가지 않았어? 모두가 흠칫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믿지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서로에게 더 가까이 붙기 시작했다. 우리가 거실 같은 넓은 공간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문이 강하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집 전체에 메아리쳤고 우리는 얼어붙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이건 그저 바람 때문이라고 보기엔 너무 세차고도 확실한 문닫힘 소리였다. 겁에 질린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집안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게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친구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고 우리는 재빨리 밖으로 달려나갔다. 집을 벗어나 벌벌 떨리며 멈춰섰을 때 다들 숨을 고르며 뒤돌아보았다. 그제야 우리는 그 집이 진짜로 이상한 존재가 있는 곳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차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말이 거의 없었다. 돌아오는 내내 모두가 무언가에 몰두해 있었지만 입을 떼지는 않았다. 마치 누구도 이번 경험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그날 이후로 우리는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 것처럼 인간적으로 더 조심스러워졌다. 일생일대의 경험이었고 그곳이 꿈인지 현실인지 여전히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뚜렷이 남아있다. 그곳의 진실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네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종종 사람들을 소름돋게 만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때로는 현실과 공상의 경계를 넘나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소개할 이야기 역시 그런 공포 썰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이 경험한 오싹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늦은 여름밤, 수연은 대학 과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밤늦은 시간이었고 거리에는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집까지 가야 했고 그녀의 집은 시내 외곽에 위치해 있어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수연은 집으로 가는 지름길을 택하기로 했다. 그 길은 오래된 공원 옆을 지나는 오솔길인데 낮에는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었지만 늦은 밤이 되자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어두운 가로등이 몇 개 있지만 빛이 희미하여 오히려 주변의 어둠을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했다. 수연이 길을 지나갈 때쯤 갑자기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갑작스런 서늘한 바람을 느꼈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뒤돌아봤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초조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녀의 귓가에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기분 나쁘게 속삭이는 그 소리만은 분명했다. 수연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주변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녀는 오솔길 끝자락에 서 있는 희미한 형체를 발견했다. 그 형체는 움직이지 않고 서서히 그녀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깜짝 놀란 수연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다. 그녀는 곧장 달리기 시작했고 집이 가까워질수록 뛰는 심장의 소리가 그녀의 귀에 울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연은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끔찍한 일이 그저 그녀의 피곤함 때문이길 바라며 생각했다. 그러나 침실로 향하던 그녀의 눈에 불현듯 낀 머리카락이 아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 머리카락은 창문 밖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바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은 분명 누군가가 그곳에 있다는 증거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그 일은 악몽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 오싹한 밤의 기억이 맴돌았고 풀리지 않는 불안감이 맴돌았다. 며칠 후 수연은 같은 시에서 벌어진 실종 사건 뉴스를 보게 되었다. 뉴스에서는 그녀가 보았던 그 공원에서 여러 명이 실종되었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수연은 자신의 기억이 살아나며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그녀는 더 이상 그 길을 지날 수 없었고 머릿속에 맴도는 그 음산한 속삭임과 머리카락의 잔상이 그녀를 무겁게 압박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수연은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하며 매일같이 창문을 두드리며 먼 바깥을 응시하곤 한다고 한다. 그 홀령이 아직도 그녀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아서 말이다. 이렇듯 공포는 때론 현실과 상상이 혼합되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평생을 따라다니곤 한다.